일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세요. 무튼 볼까요? 30번부터 봅시다. 쭉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k 마이너스 9의 그래프가 x축과 a에서 접한다 라고 나와 있어. 일단은 항상 얘기했던 게 문제가 변한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뭐다? 일단 접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넘어간다? 판별식 d가 0이다를 먼저 쓰겠다. 그러면 판별식 d를 써보시면 선별식이 아니네요. 그냥 판별식이네요. k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하시면 k-6의 제곱이네요. 맞죠? 근데 그게 0이래. 그러니까 k는 몇인 거야? k는 6인 거죠. 그치?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다? k가 6이다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럼 k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보시면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6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저기다 6 집어넣으시면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고 나서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 해보면 x-3의 제곱이다. 우리 그래서 그런 거 했었지? 판별식 d가 0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x-3의 제곱이다 라는 거고 여기가 몇이다?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나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y축 b에서 쭉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네. 얘가 얘를 지나면서 접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y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y절편 우리 어떻게 구해? x에다가 0 집어넣잖아. 맞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몇 콤마? 0,9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래요. 끝났지? 뭐야? 요 길이 9고요. 요 길이 3이니까 9, 3, 27을 반으로 나누면 2분의 27이 답이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올리포스 고난도 이거 수업하는 거 꼭 다시 한 번씩들 풀어보셔야 돼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결석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네가 수업 때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야. 알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다시 한 번씩 풀어보시고 풀었는데 잘 안 풀리거나 기억이 안 나는 문제 있으면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 영상을 도저히 찾아도 없어! 그럼 연락하세요. 내가 찾아줄 테니까. 알겠죠? 무튼 넘어갑니다. 31번에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눈으로만 보면서 넘어갈 건데 보시면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대요. 그럼 판별식 d가 0이다겠죠. 그렇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x축과 만나지 않겠대.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겠죠. 그런데 얘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봤던 거랑 좀 달라. 여기 만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쓰겠다. 그럼 짝수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여기다가 짝수 판별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b'의 제곱에 a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28이 0보다 작다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지금 식은 한 개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B야. 두 개야. 그런데 그 A, B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정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문제를 풀다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2차식을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할 거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즉, 봐봐. a제곱 마이너스 10a라는 애를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a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바꿔 쓸게요. 우리 이거 2차 함수에서 많이 연습했죠. 중학교 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b도 바꿉니다. b제곱 플러스 4b는 b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 전체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a-5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에 얘가 마이너스 25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9, 즉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1을 반대로 넘기면 얘는 1보다 작다가 완성이 되겠네.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1보다 작아야 돼. 우리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얘들아, A, B가 정수라고 돼 있다고. 그럼 얘도 당연히 정수겠죠. 맞지? 근데 정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 그 말은 뭐야? 얘네들이 0이란 소리입니다. 즉, 얘가 0이어야 되고요. 얘가 0이어야 돼요. 즉, A는 5고요. B는 마이너스 2여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이 모자르다. 근데 A, B가 정수 조건이 나와 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할 건데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 2차 식일 때는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1차 식이면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정수 집어넣다 보면 답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뭐 뒤에 나오면, 그리고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32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간단하게 봅니다. 2,0과 4,0에서 만난대. 그럼 2,0과 4,0 집어넣으시면 AB가 나와요. AB가 나와요. 또는 인수분해 하시면 AB가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쟤와 접한대요. 판별시티가 0이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34번 봅니다. 34번에 얘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도형 문제, 즉 활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가 만나는 두 점이래. 우리 어떤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을 구할 거야? 어떻게 해? 둘을 같다라고 둔다고. 맞죠? 이렇게 쓰는 거죠.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애와 y는 4라는 애가 있다. 이 둘을 같다라고 두겠다. 그럼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될 거고 얘가 2, 3의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x는 뭐가 나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가 나오겠죠. 그럼 그 말은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소리고요. 여기가 3이다라는 소리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런데 지금 얘와 D라는 점과 C라는 점도 보시면 fx가 만나는 점이에요. 즉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얘 인수분해하면 1,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얘는 2가 나와요. 그럼 그때 뭘 구해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 거죠. 맞니?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5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3이에요.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얘가 y는 4니까 높이는 4겠죠. 그치? 그래서 8, 4, 32에 2분의 1이니까 16 이렇게 나왔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저저번 시간이죠. 저저번 시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결국에 지금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과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이 a, b가 있고 그 a, b의 x좌표가 모두 양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우리 요 a, b의 x좌표라는 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건 지금 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은 2x 플러스 k라고 적을 거고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적을 건데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a, b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x좌표가 즉 이 2차 방정식의 뭐가?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다. 이걸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근의 위치 또는 근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있어. 근데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무조건 뭐로 넘어가라? 일단은 원래는 이 문제가 2차 부등식에서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푼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프로 푼다.
그럼 그래프로 푼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이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k. 즉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2차 방정식을 다시 바꿔서 2차 함수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축이 3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지금 근이 몇 개여야 돼?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근이 몇 개여야 돼? 2개여야 되죠? 맞지? 근이 2개일 거니까 일단 1차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X축은 어떻게 지나가겠네? X축은 이런 식으로 두 점을 만나면서 지나가겠네. 그런데 두 근,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두 근이 뭐여야 된다? 무조건 둘 다 양수여야 돼.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이 어디 있는 거야? 0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두 근 0보다 클 거잖아. 0이 여기 있으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둘 다 양수 0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요 점을 보시는 겁니다. 요 점. 0을 찍고 그 0에서의 점을 보시면 얘가 요 y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즉 두 번째 여기다가 0을 넣어보시면 8-k는 양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판별식 T 갑니다. 판별식 T는 짝수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K 이렇게 되고 그러면 1-K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1보다 작다 나오는 거고요. 맞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넘기시면 K는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틀렸니? B'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잘못 썼죠? 이렇게죠. 그래서 얘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여기서 나오니까 이 둘을 연립하시면 뭐가 나온다?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그 사이에는 정수의 개수는 0부터 7까지네. 정수는 그럼 총 8개가 되겠네요. 0부터 7까지는 8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책에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은 2차 부등식 가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고 일단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의 조건 또는 위치가 나왔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가지를 따졌다. 지금 판별식과 그 조건에 대한 값을 따졌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 그다음 37번 볼 건데 37번이 보시면 37번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f0은 f2와 같대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지금 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식으로 생긴 애야.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항상 어디에 대하여? 항상 축에 대하여 대칭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0과 여기 어딘가에 있는 2를 집어넣었더니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같더래. y좌표가 같더래. 그 말은 뭐야? 얘와 얘는 축에 대하여 무슨 관계일 것이다? 축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둘이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건 축은 뭐다? 얘와 얘의 평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는 1이다가 축이 되는 거예요. 저 2차 함수. 그런데 우리 축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인 거니까 a는 2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죠? 그렇죠? a는 2다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이에서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fx와 얘 갖다 놓고 판별식 D가 0이다 하시면 B가 나오겠죠. 이해돼? 다시 얘와 fx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에 얘 넘어가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b가 되고 0이 될 거고요. 근데 얘가 뭐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한 개야. 2차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뭐다? 판별식 d는 0이다 하시면 b가 몇인지가 나올 거고요. 그거 집어넣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No. 38번은 지우세요. 38번 지우시고요. 39번으로 넘어갑니다. 39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너네가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가 꼭지점이 1,1에 꼭지점이 1,1에 그럼 어떻게 세워 식을? y는?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2가 꼭지점이야.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 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세워. 이건 알아야 돼 얘들아. 알겠죠? 2차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의 꼭지점이 1,2다. 그 다음 반대다. 마찬가지다. 이건 아셔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야? 완전 제곱식은 중학교 때 이후로는 잘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 자체에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으면 꼭지점이 무언가다. 아니면 꼭지점을 구했어. 그때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안 쓰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지금 문제에서 이 2차 함수가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이 말은 x는 1이 뭐란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쓸 거야? 여태까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씁니다. y는 1이 축이니까 x-1의 제곱 꼭지점은 1, 무언가일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앞으로 웬만하면 꼭지점이 나왔을 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꼭지점이 나왔을 땐 이렇게 쓰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쓰세요. 축은 뭐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맞죠? a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얘가 1인 거죠. 그럼 b는 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미지수 하나로 딱 정리가 된다고.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쓰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산하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가 이렇게 있고 축이 1이고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고요. 마이너스 2가 멀리 있을 거고 3은 가까이 있을 거고.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이 15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5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4 플러스 c니까 c는 7이다 나오겠네. 그래서 fx는 이렇게 7 적을 거고 최소값은 1에서죠. 그래서 1 집어넣으시면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 계산 과정은 뭐 직접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렇게 축이 나왔을 때는 완전 제곱식 말고 앞으로는 완전 제곱식 말고 저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미지수도 줄고 식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넘어가고 40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봅니다. 41번에 41번에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고 gx는 2x 마이너스 1이다. 얘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만나는 두 점이래요. 바로 갑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하던 건 하세요. 알겠죠? 항상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3의 마이너스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끝난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에서 fx 마이너스 gx래요. 집어넣으시면 어떤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걔가 x는 b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던 걸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려.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지. 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고 뭐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아닌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풀려, 하던 거 하면. 알겠지? 그래서 하던 걸 하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를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얘들아, 쭉 넘어가셔서 42번 있어요. 42번. 우리 개념할 때도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축이 미지수인 경우 어떻게 풀 건지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한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못 풀면 내가 또 풀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많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니까.
풀어보셨나요? 얘는 이런 거죠. 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이 a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축이 미지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우리가 항상 축을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최대최소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2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런데 축이 미지수니까 그 기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왜?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를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최소값이 6이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경우 봐봐. 첫 번째 경우.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2에서 나오죠. 두 번째 경우.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A에서 나오고. 세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죠. 그치?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아, 저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6이란 소리고요. 두 번째 경우는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6이란 소리고요. 세 번째 경우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6이란 소리예요. 이 세 가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넣어보면, 얘 한번 넣어보자. 넣어보면 F2, 2 넣어보면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고 그게 6이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럼 8A고 넘어가니까 8A는 1이고 A는 8분의 1이다가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근데 생각을 해봐. 2가 여기 있어. 근데 A가 여기 있어. 그럼 A는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잖아. 첫 번째 범위에서는. 근데 A가 8분의 1이야.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아, 첫 번째 거 안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거 집어넣어서 A 값 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게 안 되면 세 번째 것도 확인하시고. 결국 셋 중에 하나는 될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A 값 구하셔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최소에서. 함수의 최대최소에서 이렇게 생긴 형태, 즉 축이 미지수의 형태가 나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값 구하셔서 계산 한 번씩 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43번 봅니다. 43번은 딱 봐도 뭐야? 43번 딱 봐도 치환 문제죠? 맞지? 딱 봐도 치환 문제인데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함수에서의 치환은 뭐가 중요하다?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고 나서 t의 범위를 지금부터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라?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야. 그랬을 때 t의 범위,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x값이 있는데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이야. 어떤 x값이 있는데 그 x값의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이야. 그럼 x의 범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x의 범위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최대값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숫자의, 어떤 문자에 뭐든 간에 걔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그 식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어떤 식의 fx의 범위를 구하여라, y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x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다 똑같은 거야.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면 그거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하겠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의 최대값이 언젠지, 최소값이 언젠지 뭐에 따라서? x값의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고요. 축이 2겠죠. 맞지?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 x값이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최소값은 0이 되는 거고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최대값은 4가 되네요. 따라서 t의 범위가 뭐겠구나?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겠구나. 라는 거고, 우리는 y를 뭐로 치환했어? t제곱에 마이너스 2t라고 치환을 했죠. 그러면 한 번 더 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축이 1이에요. 근데 x값의 범위, t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최소값이 만들어지겠네요. 즉 4를 집어넣어 보시면 16-8이니까 최대값은 8이 될 거고요.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2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2를 더하시면 답이 7이겠네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치환을 할 때는 항상 범위를 신경 써야 되고 그 범위를 구하겠다는 건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2번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됐나요?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눈여겨보시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은 뭐 쉬운 거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45번도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F-2와 F3이 같네? A로 같네?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은 마이너스 2와 3은 축에 대하여 평균이겠네? 다시 축에 대하여 대칭이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3의 평균, 즉 X가 몇일 때가 X가 2분의 1일 때가 축이겠네? 마이너스 2와 3의 평균은 2분의 1이니까. 맞나요? 그럼 축은 2분의 1이네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것도 접하니까 판별수는 0이다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풀어보시고 모르면 또 질문하세요. 알겠죠?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는데 혹시나 안 되겠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 보시면 얘도 봐봐 얘들아. 최고치 항해수가 음수인 2차 함수고 x좌표가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쓰는 거야? fx는 최고치 항해수가 뭔진 몰라. 그냥 a라고 이렇게 쓸게. 그런데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난대. 그러니까 뭐야?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x축과 얘에서 만난다는 건 마이너스 1,0과 3,0을 지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인 거고 3 넣었을 때 0인 거다. 그럼 이렇게 쓰고 얘를 전개해보시면 ax 제곱에 이렇게 하면 x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a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최고치 항해수 a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1이다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x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최소값은 어디고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6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집어넣으시면 a 나오는 거죠. 됐니?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노란식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3 집어넣으시면 A값 나올 거고 A값 나오면 F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변별력을 만드는 1등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전부 다.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 당연히 쉬운 문제도 있어.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그러면서 넘어갈 거니까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일단 근데 47번은 쉽습니다. 47번은 간단하게만 보면 47번에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와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gx의 그래프가 있다. 그런데 fx 보세요. fx는 4와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겠네. x축과의 교점 다 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gx는 최고치 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는데 1과 4에서 x축과 만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네. 얘는 쉽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끝입니다. 알겠지? 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쉬운 거라서. 그 다음에 48번. 48번은 2차 함수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p를 넣었을 때와 2p를 넣었을 때가 0이래요. 맞지? 그러면 이거 뒤에 거 보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2인데 p를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2, 다시 p를 넣었을 때와 2p를 집어넣었을 때가 0이다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 f에 2x-1이 들어갔어. 이거 내가 2차 방정식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저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다가 직접 넣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fp가 0이야. 또 f2p가 0이야. 그런데 f에 2x-1이 0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뭐야? 얘가 얘랑 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2x-1이 뭐면 된다고? 2x-1이 p거나 2p거나 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x가 2분의 p 플러스 1이거나 2분의 2p 플러스 1이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가 뭔 소린지? 근데 이 둘을 뭐 했대? 더했대. 그랬더니 10이래. 더해봐. 더하면 뭐가 되냐? 2분의 3p 플러스 2가 되고 그게 10이다. 그럼 넘기면 얘가 20이고 2 넘기면 18일 거니까 p는 몇이다? p는 6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p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 최고차항에서 2에 x-6 곱하기 x-12가 되고 4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6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얘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개념과 섞여서 나오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49번 볼게요. 49번에. 요 49번이 내 기억상으로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 아닌가? 아, 맞구나. 보시면. 맞다, 너네 요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동아리 면접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던데, 동아리 면접 같은 거 많이 보던데, 동아리는 뭐 당연히 알겠지만 웬만하면 본인 진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걸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동아리도 본인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걸 들어가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 거와도 연관이 없는 것들 있지. 체육 쪽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독서 뭐 이런 거. 차라리 그런 게 이제 엮을 거라도 있어, 나중에. 엮을 거라도 있어. 근데 막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예를 들어서 다 떨어지고 나는 심리학에 관심이 없는데 심리학 동아리를 들어갔어. 실제로 그런 애가 있어, 2학년 중에. 난 심리학에 관심이 없어. 난 이과야. 근데 심리학 동아리를 들어갔어. 다 떨어지고.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나는 공대를 쓸 거야. 어떻게 엮을 거야? 없잖아, 뭐가. 맞죠? 근데 차라리 뭐 체육 쪽이나 뭐 독서나 뭐 영화 감상? 요즘은 그런 거 없나? 하여튼 그런 거나 아니면 봉사 뭐 이런 거면 그냥 뭐 억지로라도 엮거나 뭐라도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뭐 심리학 동아리나 이런 걸 해버리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2학년 때는 동아리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좀 바꿨는데 알겠죠? 그렇죠? 동아리도 결국에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쓰고 막 결국에는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대학 입시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다 하지 마시고요.
진로랑 연관된 걸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혹시나 안 되면 남은 것 중에 그냥 억지로라도 엮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 모르겠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상은 이제 걔도 다 없어가지고 이제 심리학 동아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엮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심리학 동아리를 했어. 근데 내 꿈은 기계공학과야. 내 진로는 기계공학과를 가야 돼. 어떻게 엮을 거야? 그나마 뭐 꿈이 의대야. 그럼 심리학이랑 어떻게든 엮어서 할 수 있겠지. 그런 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거구나. 아니면 뭐 환경공학과 이런 거야. 환경이랑 심리를 어떻게 엮을 건데? 그런 거니까. 근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동아리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알겠죠? 남는 것 중에. 알겠죠?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알겠죠? 학교 선생님한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답변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긴 해. 왜냐면 그 학교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100% 신뢰가 가진 않아, 나는. 학교 선생님 중에 입시를 제대로 모르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1, 2학년 때는. 3학년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잘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신뢰가 안 간다 하시면 나한테도 물어보세요. 알겠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아무튼 봅시다. 49번. 최고차 항액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있는데 fx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를 내가 2x로 묶어보면 x-2로 묶이니까 얘는 x축과 어디서 만나는 거야? 0,0 아니면 2,0에서 x축과 만나는 거야. 그런데 fx가 지금 얘 아니면 얘를 지난다라는 소리야. 둘 다 지나는 건 안 돼. 둘 중 한 점만 지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죠. 첫 번째, fx가 0,0을 지날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가 2,0을 지날 때가 있겠지. 그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fx 플러스 1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fx 플러스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fx에다 1을 더한 거야. fx에다가 1을 더했더니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 말은 뭐야? 판별시티가 0이다라는 소리죠.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보자. 0,0을 지난다는 건 fx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2차식이고 0,0을 지나니까. 괜찮아?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뭐가 되는 거야? fx 플러스 1은 저기 적혀있는 얘 전개해서 1 더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이 되죠. 맞니? 근데 얘가 판별시티가 0이라고. 그러니까 판별시티를 해보신 판별시티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고 얘가 0인 거니까 알파 제곱은 4인 거고 알파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 거죠. 괜찮니? 괜찮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뭐가 돼? 알파가 만약에 2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얘 뭐를 지나는 거야? 0,0과 2,0을 지나는 게 돼. 알파가 2면. 근데 안 된다고. 둘 중 하나만 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가 2면 돼? 안 돼? 안 돼. 뭐여야 돼? 알파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첫 번째에서 나오는 fx는 뭐다?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 걔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애가 될 건데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다가 3 넣어봐. 0보다 작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다 안 돼. 다 안 돼. 두 번째도 갑니다. fx가 2,0을 지난다는 건 f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요런 애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1을 해보시면 전개할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의 x에 플러스 2알파에다가 1을 더한 형태다. 그 다음에 판별식으로 갑니다.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 t는
얘의 제곱 2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 전개해보시면 알파 제곱에 여기 4알파에 마이너스 8알파니까 마이너스 4알파에 여기 4에 마이너스 4여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0이다가 돼요. 그러니까 알파는 뭐다가 나와? 알파는 0 또는 4다가 나와요.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앞서 했던 것처럼 알파는 0이면 안 됩니다. 왜? 알파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0과 2,0을 지나게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알파는 4다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얘는 뭐겠구나? x-2 곱하기 x-4겠구나. 앞에서 했던 것처럼 3 집어넣어 보시면 음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음수가 나와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많아 보이는 문제인 건 맞아.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 처음 배우는 거 아니야. 다 배웠던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전에 내가 한번 그 진성고 얘기했었니? 저번 주에? 진성고 얘기 한 적 없어? 그래? 너네 그 진성고가 지금 난리 난 건 알지? 1학년이 없어서. 근데, 혹시 너네 중에 중학생 동생이 있는 사람 있니? 중학생 동생. 몇 학년? 중2 이제 중2 된 거야? 왜 물어보냐면, 지금 중3 애들 있죠. 조금 이제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우리끼리 있는 거니까. 중3 애들 있잖아. 너네보다 한 살 어린 애들. 그 중3 애들 대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진성고가 지금 1학년이, 입학생은 90명이야. 그런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전학을 가서 80명대로 줄었어. 근데 거기서 전학을 더 갈 예정이야. 아직 이사를 못 간 애들이 전학을 못 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더 줄어들 예정이거든?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사실 보는 시각은 달라. 뭔 소리냐면, 어차피 등급은 퍼센트제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잖아. 그럼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10%라는 확률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 몇 명이든 신경 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해.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거는, 너네가 생각을 해봐. 진성고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운상고가 있어요. 운상고가 있어? 진성고 100명과 운상고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누가 더 잘하겠니? 진성고 100명이 더 우리 당연한 거잖아, 그건 사실. 뭐 학교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진성고는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학교니까. 맞지? 그러면, 진성고 100명의 안에서 10%를 드는 게 쉽겠어? 운상고 10%를 드는 게 쉽겠어? 얘가 더 쉽겠죠, 당연히. 단순히 생각해보면. 근데, 이 진성고가 80명이고, 이 운상고는 300명이야. 그럼 10% 안에 들기 누가 더 쉽겠니? 얘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제는. 똑같은 숫자여도 얘가 더 쉬운데. 뭔 느낌인지 이해되지? 근데 얘는 1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그래, 1학년 때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2학년 때가 더 문제야. 왜? 2학년 때는 이제 사회랑 과학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잖아. 진짜 단순 계산으로 해보잖아? 80명이야. 사회, 과학 40명씩 나뉜다고 쳐. 근데 과학은 물화생지 4과목이야. 그럼 뭐야? 10명씩이에요. 당연히 이것보다 많겠지만 중복이 있을 거니까. 그럼 몇야? 10%면. 한 명이야. 근데 진성고에서 1등 해야 돼. 뭐야? 100점 아니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를 선택한 애들이 10명이 있어. 그 물리 선택한 애들 10명 중에 또는 생명 선택한 애들 10명 중에 누군가는 의대가 목표야. 근데 의대가 목표인 애가 한 명일까? 진성고인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 반에는 아닌데 다른 반 애인데 너네랑 이제 동갑인 애인데 학원을 여태까지 다니다가 너네처럼 작년 12월부터 다니다가 그만둔대.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진성고 걸린 거야. 걔가. 그 전학 간대요. 구로로. 옆 동네로 전학 간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바꾼다고 이제 이사는 다 갔고, 이제 오늘부로 전학을 신청을 해서 구로에 있는 어디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그게 현명하다 생각해. 누군가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 현명하다 생각하거든.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다 지난 얘기고 너는 이제 진성고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잖아.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진성고가 예를 들어서 지금 90명이 된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총 학교가 9개잖아. 그럼 진성고 제하면 8개의 학교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진성고를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는 사실 진성고가 사립인데 뭐하러 살려? 없어지면 없어지게 두면 되지. 사립학교인데. 지들이 잘못해서 결국 그런 건데. 난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닌가 봐, 교육청은.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8개의 학교에서 10명씩 줄여. 정원을. 정원이 250명이면 240명으로 다 줄여. 그럼 그 80명이 어디로 가? 여기로 가. 구지망으로. 그럼 얘가 몇 명이 돼? 170명이 돼.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또는 15명씩 줄여. 그럼 몇 명이 돼? 120명이 돼. 그럼 여기로 가면 210명이 돼. 그럴듯해 보이잖아. 진성고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얘기가 처음 시작이 된 게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처음 시작이 된 게 진성고 엄마들 입에서 나왔다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성고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어떤 심리냐면 내 아이 밑을 깔아줄 애들이 필요해요라는 소리야. 사실은. 맞잖아. 내 아이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내 아이 밑에 깔아줄 애들이 필요해요. 라는 소리거든, 사실. 그 내면에 있는 말은.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진심으로 진성고가 망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진성고 관계자가 아니면. 그렇죠.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진성고 이사장이랑 진성고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진성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공무원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아니야. 진성고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잘리는 거야. 무직이 되는 거야, 무직이.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그건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나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식을 듣는데. 그래서, 근데 그거를,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진성고 엄마들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거를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대, 지금. 이 얘기를. 뭐, 광명시 맘카페나 아니면 그 아파트 커뮤니티. 아파트에 이제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커뮤니티 그런 게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가 단지가 클수록 이제 그게 큰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막 그런 걸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교육청에 가서 민원을 넣어야 된다. 진성고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진성고 엄마들끼리 그러는 건 뭐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거 이제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도 막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대 요즘.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난 정치에는 관심이 없거든. 난 그냥 나 먹고 살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사실 뭐 내가 뭐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할 거 아니면 내가 뭐 누구를 선택한다고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뭐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 근데 그런 게 막 엄청 센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냥 대세를 따르는 편이야. 근데 이번에 6월에 그 교육감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참 그것도 별로인데 이 진성고 얘기를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끌고 가면서 그 6월 선거를 어떻게 할지를 막 떠들고 다녀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거랑 너랑 상관없는 거고 나만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진성고 관련 얘기를 하시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겠죠? 너네 일이 아니기도 하고 괜히 그 진성고 일에 휘말렸다가 괜히 일만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자꾸 막 이제 요즘은 이제는 다른 게 소란스러우니까 요즘은 세상이 소란스러우니까 묻히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든. 나는 광명시장이 누가 되든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든 다 상관없어. 근데 난 교육감이 제일 걱정이야. 그만 좀 건드렸으면 좋겠어. 광명시를 그냥 광명시에 있는 학생들을 또는 학교들을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요즘 세상.
광명, 어떻게 될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바꿨으면 좋겠거든? 난 아무것도 안 바꾸는 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해. 너네 고교학점제로 바뀌어서 좋아? 좋은 거 하나 없잖아, 사실. 좋은 게 뭐야? 근데 안 좋은 건 있지. 입시가 바뀌니까 너네가 사실은 실험지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잖아. 너네 윗세대도 그렇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너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밑에 애들이 이득을 본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근데 장점은 와닿지 않잖아. 경쟁 완화라는 장점이 느껴져? 너는 경쟁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갖고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게 없잖아. 너네를 위해서 바꿨다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주의야. 만약에 모든 학생들이 정시 100%로 가야 된대. 난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해. 그럴 수 있다 쳐. 그렇게 했으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 근데 갑자기 막 뭘 만들고 막 바뀌고 그런 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내가 선거를 뭐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 처음이에요. 교육감이 걱정이 되는 건 처음이야. 그래갖고 아직 뭐 누가 될지도 모르고 뭐 아직 후보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부터 나오는 얘기가 진성구를 가지고 이게 사실 진성구를 가지고 너네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지금 사실 저쪽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묻혔어. 묻힌 상태야 지금. 그게 되게 일이 커지려다가 묻힌 상태거든. 실제로. 그래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묻혔지 다 묻히고 이제 다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그래서 가끔 나한테 물어봐. 그 내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중3 자녀가 있는 애들이. 그러면 난 진지하게 얘기해요. 진성고 되는 전학가라고. 그리고 그 애도 진성고 됐다고 이제 전학간 애도 난 잘했다고 봐. 그것도 사실 이제 부모님이 좀 그래도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가는 거기도 한데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무튼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참 나도 그 글을 봤어 사실. 그 진성고 엄마들이나 그런 그 선동하는 글을 봤어요. 뉴스 기사도 보고 봤는데 되게 아무것도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로 그걸 보면 진성고가 되게 불쌍해. 그리고 지금 1학년 간 애들이 되게 불쌍해 보여. 되게 불쌍해 보여. 되게 막 피해자고 약자처럼 느껴져. 근데 솔직히 나는 진성고의 그 역사를 알잖아. 진성고를 망친 놈들은 본인들이거든. 이사장이 선거 3번 떨어졌어. 몰랐지. 근데 그 선거 3번을 학교 돈을 갖다가 썼어. 근데 선거 한 번 하는데 진짜 몇 억씩 들거든? 그걸 다 학교 돈으로 했어. 그래서 학교가 망했어. 학교 돈이 없잖아. 지금 진성고가. 예전엔 진짜 잘 됐거든. 진성고가 좋은 방향으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어. 전국에서 서울대를 많이 보낸 30위권에 든 적도 있어. 진성고가. 서울대를 많이 보낸 졸업생 중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아먹고 본인이 말아먹고 지금 그거를 다른 탓을 하고 있는 건데 무튼 그래서 난 진성고 별로 안 좋아해요. 무튼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안 엮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튼 50번 봅시다. 50번에 최고치 항해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고 가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지. 이런 범위는 얘들아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우린 이 2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최소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맞죠? 그럼 봐봐. fx가 f1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그럼 얘가 무슨 값? 얘가 최소값이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우리 fx인데 fx에다가 1 넣었는데 그게 최소값이래. 그럼 그게 뭐야? 그 1이 꼭지점인 거죠. 꼭지점. 정확히는 축인 거죠. 축. 무슨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축이 1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0이다 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판별식는 0이다 하시면 돼요.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번 실수 k에 대하여 이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4의 그래프와 y는 2가 두 점 A, B에서 만나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우리 기울기의 곱 구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건데 우리 fx와 y는 2와의 교점이니까 같다라고 이렇게 두죠. 맞지? 같다라고 두고 계산을 하시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서 요 점과 요 점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 구해서 그냥 곱하시면 K값 나옵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쭉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보시면 되고 52번인데 52번은 지우세요. 52번은 풀지 맙시다. 52번은 좀 과해서 문제가 52번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53번 볼게요. 오늘 54번까지만 하자. 두 문제만 풉시다. 53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원점과 제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fx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원점과 a, 0을 지나는 거니까 x 곱하기 x-a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y는 2x와 y는 fx가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하겠대. 뭔 소리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 근데 fx가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괜찮니? 0,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y는 2x래. y는 2x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나는 애죠. 맞지? 그러면 y는 2x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있고 기울기가 2인 요런 직선이다. 얘가 2x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 점이 2x와 fx의 교점을 b라고 하겠다. 얘가 이제 a인 거고 얘가 이제 a, 0이라는 a라는 점인 거고 b라고 하겠다. 괜찮니? 그럼 우리 b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는 2x 이렇게 붙이죠? 맞지? 맞지? 그러고 나면 x 약분되는 거 보이니? x 약분하면 어떻게 돼? x-a는 2다. x는 a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 b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2, b가 지금 뭐 위의 점이니? 노란색 직선 위의 점이죠? 그치? 근데 x값이 얘래? 그 y값은 어떻게 구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나요?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어렵고 그게 핵심인데 보면 그랬을 때 AB의 평행한 직선과 직선 AB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어. 얘의 평행한 직선이 있대. 그런데 그 평행한 직선과 접하더래. 어디에서? C에서. 뭔 소리야? 얘와 평행한 직선이 접한대. 이렇게. 여기가 C인 거야. 이 부분만 확대해서 한 번 더 그려보면 좀 극단적으로 그려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는 뭘 찾겠다? A, B에 평행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을 찾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C란 소린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괜찮니? 괜찮니? 근데 얘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면 그 다음 계산이 지저분해서 얘는 2차 함수에서 얘가 A잖아. 얘 A야 지금. 얘가 A 플러스 2죠. 2차 함수에서 요 C라는 점은 무조건 얘와 얘의 평균값이에요. 그럼 뭐야? 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C의 좌표가 A 플러스 1이에요. 정확히는 C의 X좌표가 A 플러스 1입니다. 괜찮니? 그럼 하나 더 예시로 들어볼까? 만약에 너네 문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7이 있고 내가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리고 걔와 평행한 점을 찍었어. 접선을 찍었어. 여기 몇이야 그럼?
이 점 몇이라고 x좌표? 무조건 4라고. 무조건 평균이야. 병행하면.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계산을 직접 하려고 그러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무조건 평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ABO래요. ABO. 삼각형 ABO는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고요. 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2A 플러스 4 괜찮죠? 됐죠? 그러면 약분하시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론은 A제곱 플러스 2A가 몇이다? 4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왼쪽으로 넘기시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8은 0이다 되는 거고 6, 8에 48에 마이너스 이렇게니까 A는 무조건 양수니까 6이겠죠? 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6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7, C는 7, 그 다음에 여기다 6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입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7 집어넣어 보시면 7, 7에 49에 마이너스 6, 7에 42니까 7, 7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그랬을 때 삼각형 OAC의 넓이입니다. OAC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A인데 A가 7인 거 구했으니까 7에 높이도 7 이렇게 쓸 수가 49 7이 아니라 6이죠? 6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7, 3에 21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됐나요? 어렵죠? 얘는 천천히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여기서 일단은 너네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존재한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풀고 마무리를 할 건데 54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천천히 같이 볼게요.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과 마이너스 1인 두 이차함수 fx가 있다. fx, gx가 있다. 그랬을 때 f-1은 0보다 크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가 제래. 그런데 fx도 2차고 gx도 2차니까 곱했을 때 4차가 되는 건데 그 4차식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4개로 쪼개져. 4개로 쪼개져? 그럼 이 4개를 fx와 gx는 몇 개씩 가져가는 거야? 2개씩 가져가는 상황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곱하기 b가 6이래. 근데 6은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잖아. 그럼 2가 a한테 들어가고 b가 3한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되거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데 곱했을 때 이렇게 생긴 4차식이 만들어졌대. 앞에 마이너스 붙고. 그럼 요 4개를 각각 2개 갖고 가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요 x제곱이 fx한테 들어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fx가 x제곱이고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해보겠다라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2개씩 나눠 가질 건데 뭔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디귿과 맞지 않아요. 다와 맞지 않아요. 다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y는 mx라는 애가 있어. 근데 그 y는 mx는 y는 fx와 y는 gx에 각각 접한대. 그러면 만약에 fx와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0에 대하여 접하는 요런 애고요. 얘는 마이너스 2와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근데 너네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는 직선이 있어 지금? 그런 직선 그릴 수 있어? 못 그려요.
정확히는 y는 mx는 0,0을 지나겠지. y는 mx라는 직선은 여길 지나. 여길 지나면서 이 노란색 함수에 접할 수 있어? 없어. 접하려면 이 바깥을 있어야지, 바깥으로. 근데 얘는 안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든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x제곱을 하나가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x는 무조건 어떻게 가져가야 돼? 나눠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fx도 x를 하나 가져가야 되고 gx도 x를 하나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오는 거야? 이 뒤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오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래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위에 거에다가. 뭐 나와? 뭐 나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돼, 안 돼? 안 되죠. 얘죠, 그럼. 그러면 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럼.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요. gx는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 x제곱을 한쪽이 몰아 가져가면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가조건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m값을 구하래요. m값은 뭐야? y는 mx인데 그 mx가 얘와 얘와 접한대요. 이제 뭐 하면 돼? 갖다 두고 판별시티는 0이다 하시면 돼요. 갖다 두고 판별시티는 0이다를 두 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괜찮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얘들아 특히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나 올림포스에서 질문이 있는데 질문 해소가 안 된다. 특히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하긴 하는데 질문 해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해소